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5년 4월 21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전장의 변동성이 좀 출현했습니다. 왔다 갔다 출렁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어떤 날이었는지 개장 전 체크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클리 옵션 만기일과 달러 선물 만기일이었고요. 오늘 0.44% 선물 하락 출발 후에 반등해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 있었고요. 사실상 기준 금리인 중국 LPR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오늘 6개월 연속 동결 결정했습니다. 미국 경기 선행지수 발표 있고요. 오늘 유럽 증시와 홍콩, 호주 휴장이고요. 유렉스 야간장도 독일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스탄 굴수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 해임 시도는 정치적 외압이며 연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며 독립성이 무너지면 신뢰도를 잃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의 약세 요인을 좀 몇 가지 나열해 봤는데요. 뭐 상대적으로 사실 중국과 우리 증시는 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과 대만 증시는 1% 이상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평균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난항 소식이 들리고 있죠.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사항에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최우선 협상국으로서 처음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모습이고요. 이시바 시게로 일본 총리는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큰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은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진 채 기대감으로 들어왔던 자금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상도 난항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잘 풀어갔다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시장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달러화는 계속 약세고요. 골드가 계속 상승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1대1 대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 실무자들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시도 건 이건 리뷰 영상에서도 전일 리뷰 영상에서도 다뤘던 거고요. 연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시도로서 금융시장에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중이고요. 달러 인덱스는 98.351로 2022년 3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우리 증시는 좀 강했는데요. 첫 번째, 위클리 옵션 만기일로서 개인 양매수화가 진행되면서 하락이 제한된 효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24일부터 진행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 뭐 이제 24일 이후로는 그 소식이 이제 들려오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은 그 전에 이전에는 기대감부터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공매도 재개로 인해 관찰 대상국 등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오늘 언급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에 오르고 1년 이상 유지되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25년 6월 관찰 대상국에 오를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서는 공매도가 재개되자마자 거래가 상당히 많았으나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지난주에는 공매도 거래 대금 비중이 4% 이하로 떨어진 상태라며 조만간 공매도 비중이 점차 안정되면서 과거 일반적인 수준으로 찾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 정책적인 이슈도 있고 있는데 요 정도로만 일단 잡아봤고요. 이제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 분석, 수급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체크 포인트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에서 이제 개인의 개인들의 매수 주요 타겟을 시간대별로 오전장 거를 지금 적어둔 건데요. 이거는 라이브 방송 때 적어둔 거라서 이걸 굳이 지우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핵심은 개인들의 매수 타겟이 올라올 때 그 옵션을 프리를 녹이는 거죠. 초반에는
초반에는 개인들이 풋옵션 우위로 진행했고 그 다음에 9시 45분, 9시 40분 그때 이후로는 개인들이 갑자기 급락에 콜옵션 대응을 하면서 결국에는 양매수화가 됐다라는 것이 오늘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 정리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그냥 요거만 볼게요. 9시 45분 기점으로 터닝하면서 개인들은 위클리 콜을 급격히 늘려 균형 양매수화 계약수 기준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금액이 역전 되는 모습까지도 나왔습니다. 금액은 역전됐고요. 예, 45분 기점으로 10시 12분에 그렇게 완성이 됐던 거죠. 자, 차트로 보면은 이렇게 이때부터 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10시 12분경에 양매수 처리가 된 거죠. 제가 뒤에 10시 반 정도라고 적어놨는데 10시 12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분 이후로 이렇게. 자, 두 번째, 아침에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으로 몰리니까 아침에 갭 하락부터 이거 갭 하락 출발했잖아요. 5일선 부분으로 출발했는데 갭 하락으로 땡기니까 개인들이 바로 위클리 풋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갭 하락 출발했다고 개인들이 콜로 먼저 가지 않고 첫 번째 분봉 반등에 풋옵션으로 몰리면서 여기까지 그냥 쭉 개인들이 풋만 늘려왔죠. 아침에 위클리 풋 차트를 보시면, 자, 풋 차트, 위클리 풋 계약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3만 계약까지 진행이 됐었죠. 3만 계약 이상까지. 자, 그러고 나서 콜옵션이 확 올라올 때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2만 계약 전후에 양매수화가 빠르게 진행이 됐었죠. 자, 위클리 콜옵션 계약수 차트를 보시면요. 처음에는 빌빌대고 있다가 개인 파란색 이거 라인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개인들이 빌빌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자 9시 45분 기점으로 어떻게 옵니까? 자, 돌파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죠. 갑자기 쫙 올라오죠. 자, 이러면서 풋옵션하고 합쳐보면은 풋옵션 미리 올라갔다가 꺾이죠. 그러면서 2만 계약선에서 양매수화가 만들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재미없는 거예요. 양매수 여기서 만들어졌죠? 자, 양매수 여기서 만들어진 거 끝까지 비슷한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은 양매도 포지션이 이득이죠. 양매수 포지션은 완전히 죽는 거죠. 옵션 양매도,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자, 양매수, 옵션 양매수, 콜옵션 매수, 콜옵션 풋옵션 매수. 양매도 포지션은 그냥 시간이 내 편이 되면서 프리가 녹아서 이득을 보는 시간이었고요. 개인들이 들어간 양매수 포지션은 당연히 프리가 양쪽 다 녹아나는 그런 하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게임은 여기서 사실상 끝났어요. 개인들이 처음에 풋옵션 타고 가다가 콜옵션 물타기로 갑자기 급 변화돼가지고 양매수 2만 계약 균형을 이루는 시점부터 사실상 오늘 변동성 게임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양매수 시기가 양매도 타점이 되고요. 변곡 구간이 양매수 타점이 되는 것 게임 끝났고요. 그때 제가 요거 변화가 생길 때 자, 어떤 말씀을 드렸죠? 파생반 텔레그램에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9시 45분 글이죠. 9시 45분에 개인콜을 이제 증가하는지도 좀 봐야겠다. 이제 개인들이 쭉 풋옵션 올라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풋옵션 쭉 당겨서 올라왔잖아요. 자, 이제는 콜옵션이 지금 이렇게 빌빌대고 있는데, 자, 이 시점에 이제는 개인들 콜 증가하는지도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개인콜이 증가되면서 급락이 출현한 겁니다. 9시 50분부터 5분 안에 변동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자리가 1차 저항 라인이라고 말씀드렸던 330 저항 상단인 330.4인데 플러스 조금 더 갔어요. 330.8까지 갔죠. 0.4니까 8틱이 더 갔습니다. 근데 제가 변동성이 생길 때 좀 이제 조금 더 보는 틱은 한 5에서 8틱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마지노선급까지 간 것 같습니다. 조금 러프한 날은 이제 뭐 6에서 12틱까지도 봐야 되는 날도 있는데 이거는 좀 특수한 날이고 보통 5에서 8틱 정도까지는 좀 인내가 필요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한데 오늘 330.4 기준에서
플러스 0.4까지만 더 갔고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힘이 약화되는 시기라고 변곡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변곡 구간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개인 콜 증가하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파생반에 텔레그램에 전달을 해드렸던 겁니다. 자, 변곡 구간, 개인 콜 올라오는 구간 양매수 타점이 될 수 있겠죠. 옵션 양매수 이때 순간적으로 풋옵션이 위에서 10배까지도 올라갔을 겁니다. 오늘 위클리 옵션 저때 순간적으로 올라간 뭐 5배에서 10배 정도 뭐 간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저때 올라간 거 327.5 위클리 풋 차트를 보면요. 자, 327.5 위클리 풋 차트를 보면 자, 요때입니다. 쭉 개인들의 풋옵션 물타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 프리를 다 녹인 다음에 다 녹였잖아요. 다 녹인 다음에 0.04에서 거의 0.4 근처까지 거의 9배 정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도 개인들이 물타기 했던 평단가 회복 못합니다. 자, 여기 제가 라인 그어놨잖아요. 요거 회복 못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풋옵션이 9배를 갔는데 결국 개인들은 풋옵션으로 못 먹은 거예요. 왜? 아침부터 무리하게 물타기로 들어갔으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풋옵션 물타기를 했으니 나중에 올라오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어차피 풀이 다 빼고 거기서부터 9배 올리는 건데. 그러나 희망 고문을 했죠. 개인들은 희망을 봤죠. 어떻게? 아, 물을 타면 살려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또 보여준 하루입니다. 변동이 급격하게 생겼으니까 다음에도 개인들은 이렇게 한쪽으로 진행될 때 계속 물을 태울 거예요. 풋옵션이 뒤늦게 들어간 풋옵션은 분명히 살아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계속 개인들을 이런 식으로 계속 물타기하라고 유도하는 증시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개인과 반대로 개인들이 이걸 매수한다고? 그럼 난 이거 매도할래.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돼야 되고 반드시 그게 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인들의 방향성과는 반대쪽으로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들은 대중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대중들의 흐름을, 대중들의 방향을 이해하고 그걸 반대로 돌아서는 연습을 많이 해야 확률을 높이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대중들, 개인들 이 승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뭐 동학개미 운동 같은 거,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에서 보인 초급등 현상들,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대중들이 승리했던 지점들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다 반납하고 그 이상의 손실을 키우면서 끝나고 있죠. 계속 그 동학개미 운동 언제였어요? 삼성전자 9만원 때 보낸 거 2021년 1월달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신규 계좌 개설을 하면서 주식 고가 매수에 동참했던 그 시기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죠. 결국에는 뒤늦게 참여한 개인들 다 녹아났죠. 네. 그때 다 물려 있는 거예요. 다 녹아났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동학개미 운동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 다 녹아났죠. 2차전지 저때 개인들의 자금 엄청나게 들어왔었죠. 개인들의 부동산 자금들이 부동산에서 뭐 대출을 받거나 뭐 이렇게 그 자금을 통해서 만든 유통한 그 자금들을 활용해 가지고 땡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때 개인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묶일까요? 저는 5년 이상 묶인다고 봅니다. 예. 쉽지 않다고 봐요. 저 고가에는 앞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라기보다는 한 5년 10년 한국항공우주도 사실 10년 2014년도에 10년치 일감 다 만들어놨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0년치 다 움직였다. 진짜 10년이 지나니까 그 자리가 오긴 했습니다. 그쵸? 최근에 오긴 했잖아요. 거의 완전히 최고가는 못 갔지만 그래서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면은 그래도 불가능한 자리들은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긴 세월이잖아요. 그래서 뭐 당장은 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어쨌든 기대감은 한번 찍으면 그만입니다. 한번 찍은 것 자체로 주식은 할 일 했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이어서 그래서 개인 콜이 증가하는지를 봐야 할 때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바로 꺾였고요. 그렇게 개인들은 갑작스런 급락의 위클리 콜 옵션을 빠르게 늘렸고 자 오늘 분봉 보시면 위클리 콜을 빠르게 늘리는 시기 보이죠.
그 다음에 이내 10시 10분 이후로 양매수 균형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변동성이 실질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이후 시간은 왔다 갔다 개인 양매수 풀이를 죽이면서 그렇게 끝났고요. 외국인은 아침에 한번, 막판에 한번 선물 매수를 약 1천억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단타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 선물 차트 보시면 오늘 이렇게 아침에 순간적으로 오버에서 들어왔다가 던져고 나가고, 자, 여기죠. 그 다음에 막판에 이건 결제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위클리 327.5 콜매수와 반대로 327.5 콜 매도가 있었습니다. 위클리어. 그러니까 뭐예요? 콜매도니까 풋매도. 327.5 풋매도가 있었습니다. 콜매수 풋매도니까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 일단은 끌어올리려고 막판에 돈을 씁니다. 선물을 끌어올려요. 그 다음에 결제가 딱 끝나자마자 고꾸라집니다. 이젠 나 할 일 했다 이겁니다. 그쵸? 자, 시간 보세요. 자, 요거 음봉 나온 거 언제입니까? 3시 31분이에요. 종가 30분 나오자마자 고꾸라집니다. 삼성전자 결제 한 틱 올라서 결제되자마자 종가 형성하자마자 바로 내동댕이 칩니다. 그냥 내팽겨 치는 거예요. 왜?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끌어올린 것은 다시 돌려놔야지. 내가 지금 매수로 들고 가기도 싫은데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지금 누적되어 있는데 매수로 지금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싫은데 그냥 단타한 겁니다. 오늘 위클리 만기니까. 목요일 위클리도 마찬가지고 오늘 위클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은 그냥 그날에 충실한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에 역행해서 위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외국인은 환매수를 크게 늘리면서 스위칭할 생각이 당장은 없어 보이고 어떻게든 누적된 매도 포지션으로 승부를 보고 싶어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포착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환매수는 강하게 하겠죠. 관세 협상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든가 뭔가 완전히 격변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외국인도 그동안에 시도했던 누적 매도 포지션 포기하겠죠. 밑에서 익절도 못했는데 아쉽지만 포기를 해야겠죠. 지난번에 2023년 11월에 공매도 긴급금지 때 포기했던 것처럼 24년 2월 밸류업 발표 때 포기했던 것처럼 포기하겠죠. 이번에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삼성전자 긴급 자사주 매입 때도 일부 포기했던 것처럼 이번에 90일 관세 유예로 포기를 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좀처럼 외국인들은 환매수를 강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계속 매도만 하고 있고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도 계속 매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장 외국인들은 매수로 돌릴 생각은 없어 보인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나오냐 이거죠. 우리나라가 마치 다음 주에 협상을 타결해내면 좋은 협상 결과를 만들어내면 가능할 수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대선도 앞두고 있고요. 그러나 일정 부분 베어마켓 랠리를 이제 인정하는 단계라고 본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일봉으로 보시면 이런 베어마켓 속에 작은 베어마켓, 큰 베어마켓 속에 랠리를 보이는 것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약간의 그러면서 환매수를 진행했고 매도 압박을 줄여준 상황이기도 했죠. 피보나치 50% 부근에 자, 도달했잖아요. 그 도달한 뒤의 일들은요. 선물 거래량이 크게 축소됐어요. 보시다시피 선물 거래량이 크게 축소되었고 목요일 위클리 옵션이었죠. 이날은 자, 목요일 위클리 옵션 그리고 오늘 위클리 옵션 사이에 금요일 미국 휴장이었습니다. 자,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와 그 다음에 미국 휴장일과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이 세 개는 결국에는 얘 영향 없죠. 목요일 위클리 옵션 때문에 끌어올렸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때문에 끌어올리고 죽였죠. 결국에는 거래 줄인 채 옵션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작은 거래량 속에 매도 힘이 크게 쓰여지지 않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매도가 있지만 내가 매도를 많이 갖고 있지만 매도를 지금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매도의 힘을 굳이 보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양봉 3개가 나란히 연출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불안한 거죠. 이게 끝나면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마치 21선을 딱 맞고 떨어진 23년 8월에서 10월 장과 같은 형태가 연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장이 현재 얼마 빠졌죠? 현재 나스닥이 1.5% 빠져 있어요. 벌써 우리 장 시간에 마이너스 0.7, 0.8 이러고 있다가 우리 장 끝나고 마이너스 1% 물론 우리 장 시간에도 1% 넘어갔지만 돌려놨다가 다시 또 매도가 확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장 본장 시간에 이거 다 말아 올리지 못한다면 갭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우리 오늘 야간 선물도 없는데 그 대응도 안 되잖아요. 자, 2023년 8월에서 10월장 공부했었죠.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외국인들이 매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슷하게 매도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보다는 더 약하게 눌렀기 때문에 반등 382까지 갔죠. 그리고 또다시 한번 눌렀죠.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20일 분홍색 20일 라인 막혔습니다. 양봉 그 다음에 개파락의 음봉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라면요, 음봉 저런 식으로 마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세 번의 양봉이 힘이 안 실렸어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세 번의 양봉에 힘이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클리 만기 효과와 휴장일 때문에 진정이 됐을 뿐이지 거래가 없습니다. 힘이 안 실렸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파락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게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져도. 이걸 막으려면은 애매하게 끝나면은 막을 수도 있겠지만 나스닥이 돌아 올려야 됩니다. 나스닥이 최소한 마이너스 1.5 지금 상황을 보합 이상으로 돌아 올리면 저거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일 만약에 나스닥이 밤사이 일어나 보니까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좀 불안한 형태가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물론 내일 거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1차 자리를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의 지금 뭐 계속 매수 포지션 단타치고만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시장은 관세 협상 기대감으로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거래가 미약해서 상승세 전환에 대한 판단은 61.8 자리를 돌파 안착한 뒤로 미뤄야 하며, 자, 그러면 상승세는 없나요? 돌파 안착한 거 확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역행이잖아요. 시장 대세에 역행하는 것은 내가 그거를 이제 상승 전환을 본다면은 역행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죠. 어떤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죠. 예전에 제가 다 기준을 제시해 드렸던 것처럼요. 과거에도 자, 이거 이렇게 하락하는데 상승으로 보려면 최소한 여기 구간의 장대 음봉 이 자리를 통과해야 된다. 이거 올라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반등할 때도 여기서 다 막혀왔어요. 그렇죠? 이거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거는 제가 수없이 반복을 했고 저 당시에도 실시간으로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 때도 수없이 반복했던 거고, 이 기준 잡은 자리 그대로 못 가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거기까지 가기도 전에 미리 먼저 618 자리 기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다 여기서 걸쳤던 자리들입니다. 자, 보시면 저기 가기도 전에 중간에 한번 걸치는 자리들이에요. 여기 이 자리들이 다 지금 618 자리랑 겹친단 말이에요. 안 중요한가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돌파도 안 나왔는데 무슨 뭘 상승 전환을 판단을 합니까? 수급도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도를 유지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매일마다 마이웨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매도하잖아요. 마이웨이 매도, 공매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지금 판매수 안 한단 말이에요. 판매수 나오는 거 연속성으로 나오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61.8 자리를 돌파 안착한 뒤로 미뤄야 되고 이때는 반드시 외국인의 선물 스위칭이 동반이 되어야 유효합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80% 확률로 오늘 330을 코스피 200 기준으로 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 200은 329.31로 마감했습니다. 330 안 넘었죠. 위클리 옵션 결제 진행 과정은 1시 49분과 2시 53분 그리고 동시호가에 나눠서 파악했는데 오늘의 핵심은 327.5 콜풋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는 327.5 위클리 콜을 1.81로 결제하는 움직임과 그 다음에 327.5 외국인 위클리 풋매도 0으로 마감시키는 거 이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다 대부분 들어와 있었습니다. 콜풋 다 이제 균형 있게 들어와 있었으니까 개인 단독 매수, 개인 매수, 개인 중심 매수, 개인 우위 매수, 개인 중심 매수, 개인 단독 매수 다 최대한 풀이가 빠지는 방향으로 진행됐겠죠. 합산으로 콜이 올라오면 풋이 죽으니까. 기타 법인 수급은 특정 행사가에서 특별히 크지 않다면 무시하고 있고요. 금융투자는 전체적으로 양매도 포지션을 보인 채 오늘 양매도 포지션에 해당하는 만큼만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제 싸움은 327.5 위클리 콜과 330 위클리 풋이 얼마에 결제되느냐 싸움을 보인 거예요. 327.5는 풋 쪽은 녹았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종가 결제 시에는 327.5를 좀 더 땡겼죠. 결제되자마자 끝나자마자
외국인들 단타로 그냥 돌아서는 거 아까 확인했었고, 얼마나 만기를 끌어올리고 싶었으면은 끝나자마자 30분에 패대기를 칩니까, 그죠? 결국에 그냥 만기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 기실현 포함해보면 외국인들은 이번 주에 14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개인은 아침에 풋 털리고 이후에 콜이 모두 털리면서 양쪽으로 다 손실을 보며 30억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 13억 정도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면서 끝났고요. 이거는 추정치입니다. 증권사 평균 추정치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고요. 차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일 주말에 올려드렸던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리뷰 영상 그대로인데요. 복습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이번 주 상단 체크 포인트 1차적으로 피보나치 50%에서 21선 본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선은 저기 먼저 찍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조금 더 높은 상태다. 시장 회복 기대감이 붙어있고 선물 미결이 축소되면서 외국인의 매도 압박이 줄어든 만큼 다음 주 변수가 이번 주 큰 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1번에서 2번은 찍어줄 확률이 조금 더 높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1번 찍었어요. 피보나치 50%에서 21선인 오늘 고가 자리를 찍었습니다. 그 다음 라인이 이제 구름대 라인과 61.8짜리 기준 라인이 되고요. 이거는 아직 찍지 못했고 안 찍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 대한 기본 반등 구간 50% 나오고 있고요. 그 위로는 상황이 뒤바뀔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 포지션의 외국인 스위칭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죠. 이번 주 하단을 체크하러 간다면 당장 내일 위협을 줄 수도 있는데 나스닥의 상황에 따라 달리겠죠. 나스닥이 밤 사이에 어떻게 진행해 주느냐. 변수 발생 시 시도될 수 있으며 윗라인을 찍고 나서 터닝할 확률이 조금 더 큰 상태입니다. 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 윗라인 찍고 왔죠? 자,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내용대로. 단 누적 수급을 고려한 흐름은 2023년 8월에서 10월 흐름과 흡사한 상황으로 21선 끼고 있는 상황 아까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322에서 피보나치 382 자리를 먼저 보자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자리는 여기 정도 됩니다. 자, 이 자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4월 8일 몸통 진입 전 경계 라인 지난번에 지켰던 자리 말씀드렸던 요 자리죠. 거기가 이제 317.5 부근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데 사실 만약에 오늘 밤에 나스닥이 조금 많이 힘들어진다면 저것보다는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으로는 3번까지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그 자리는 이제 볼벤 하단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단이 313 정도 되네요. 13에서 14 정도 되는데 제가 313 정도라고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체크해야 될 자리들입니다. 개인의 무조건적인 매수로 인한 떨어지면 그냥 매수한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냥 떨어지면 받으면 돼. 학습 효과에 의해서 그런 일방적인 수급과 그 다음에 미국 나스닥에서는 21선과 24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차트가 수급과 차트가 모두 꼬인 상황으로 나스닥 급락 마감에 따른 우리 증시 개파락에 유의해야 하는 위치에 도달해 있는 겁니다. 나스닥 경계 라인도 체크하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요 자리죠. 12% 관세 유예로 12% 크게 올라온 다음에 절반 자리, 그다음에 블루 라인 겹치는 자리를 지키고 끝났죠. 근데 오늘 개파락이 유력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선물이 떨어져 있으니까 현물은 개파락 될 확률이 높겠죠. 밑으로 내리는지 그걸 극복하는지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한 상황입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 6만 주 정도 매도했고요. 자사주 매입은 본주 70만 주, 우선주 10만 주 신청해서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는 5만 7천원 선을 다시 시도하거나 5만 3천원 선으로 밀리는지 범위에서 움직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5만 5,700 저항 테스트하는 날로 장중에 돌파했다가 유지하지 못한 채 5만 5,200으로 밀려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선물 189억 매도했는데 이 과정에는 두 번의 단타 거래가 크게 포착이 되었었죠. 오늘 두 번의 단타 구간 오전, 오후, 장후반부 이렇게 있었고요. 직전 환매수 구간을 상쇄하고 롤오버 물량까지 고려한다면 매도 포지션을 3조 원 이상 누적시키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외국인은 해당 포지션으로
어떤 거야? 매도 포지션으로 수익을 노릴 확률이 높으나 당장은 급해 보이지 않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뭐 진행하자면 당장 내일부터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2248억 매도가 나왔고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0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이 무려 23조 1134억 원을 기록하며 최근 누적 매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5월물 본격 1일차로서 오늘 4월물 달러 선물 만기였죠. 11시 반에 5월물이 1414.9원으로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1628억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다시 어디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수할지 5월물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야 합니다. 1410원 지지 여부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 상승 추세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1410원 부근에 왔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등 배당금 역송금 수요로 인해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6% 상승한 25.08로 마감을 했고요. 자, 오늘 변동성 지수 아침부터 올라왔죠. 오늘 시장이 분명히 아침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변동성 지수는 치고 달렸습니다. 물론 고가 출발해가지고 반등하는 구간에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고가 출발했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하락 출발한 것에 비해서 더 펌핑이 되어 있었어요. 변동성 배팅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월물 옵션 기준으로 월물 옵션 이제 남은 잔존일이 한 이제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그렇죠. 오늘 빼면 10거래일인데 10거래일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에 지금 배팅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월 옵션물은 상대적으로 콜에 비해서 풋옵션이 고평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풋옵션에 조금 더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죽기는 했지만 20포인트 위는 고변동성 장세에 해당하고요. 하루 진폭이 평균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 초반 상승에도 변동성 지수가 상승한 채 유지되고 있어서 옵션 변동성 배팅이 늘었음을 보였던 날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변동성에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는 거래를 줄이고 바짝 줄이고 횡보하는 시간을 더 오래 보였지만 이번 주는 조금 더 거칠어진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월물 만기도 서서히 다가오고 있고요. 포지션 배팅도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콜풋이 모두 다 죽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어도 변동성을 주기가 쉽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풋옵션이 조금 더 힘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남은 10거래일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함께 추적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장중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합류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